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살아나고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불며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의 공공주택 중 철근이 빠진 15곳의 단지명이 공개됐습니다. 파주, 은정과 남양주, 별내 등 이미 입주한 단지부터 수서, 역세권 등 준공을 마친 단지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1호 번동 시범 사업이 구역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내년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번동 모아타운 시범 사업은 2026년 최고 35층 13개 동 아파트 단지로 조성돼 1,242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나이에 관해서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29세보다 30세가 조금 더 어려 보이고요. 39세보다 40세가 조금 더 어려 보인다. 그리고 고3 학생들보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얼굴이 조금 더 풋풋해 보인다라는 연구 내용인데요. 실제 겉보기에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나 에너지들이 그렇게 조금 더 젊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9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30이니까 내가 뭔가를 새롭게 좀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할 때 젊은 느낌이, 젊은 에너지가 조금 더 발산이 된다는 거죠. 이 논리를 날짜에도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이 벌써 다 갔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8월이 시작됐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8월에는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워봐야지 자기 최면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저희가 함께 할게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8월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부동산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잠이 안 옵니다. 밤에는 열대야로 잠이 안 오고 또한 경제 걱정, 또 전쟁 걱정, 그리고 내 집 마련 걱정, 내 자녀들 결혼 걱정투성이에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 가지십시오. 걱정한다고 잘 되는 건 없거든요. 다만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상력과 잘 될 거라는 믿음과 그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우면 또 반드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또 추운 날이 되면 또 오늘이 생각날 겁니다. 항상 오늘 여러분의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날들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근심 걱정 놓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 전화 주시면 걱정, 근심 다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나라 속담 중에 이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다고 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걱정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다양한 걱정,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부동산 걱정은 하지 않으시도록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또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이 준비돼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인 만큼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배워볼 텐데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예, 전국에 있는 미분양 물량들이 서서히 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요. 미분양 물량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가격이 직접적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옥석을 가려서 오를 지역과 그리고 안 오를 지역 또한 꾸준히 내릴 지역들을 분별해가지고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고민이 많지요. 왜 그렇죠? 투자 열기, 특히 청약 열기가 들어가면서 이거 나도 해야 되나? 그리고 청약 통장 가지고 다시 꺼내서 나도 한번 추첨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청약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 시기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청약하다가 1년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2년 자존심 상해서 15년 동안 청약하다가 잘못하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다 한다면 오늘 당장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2028년 2023년 8월입니다. 오늘이 8월이죠. 작심하고 서울부터 다시 시작하라. 서울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 지나면서 이렇게 서울, 강북, 그다음에 경인 지역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방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리고 지금 현재 다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데가 있고 오히려 올 1, 2월을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다시 오를까요? 물론 구역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어떤 호재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본다면 다시 서울부터 오르고 서울에서도 아무래도 강남, 강북, 판교, 분당 뭐 이런 형태로 또 오르겠죠. 그래서 서울부터 다시 시작하라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본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구의 이동, 서울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수도권으로 갔다라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 가격이 많이 올랐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 서울에 공급할 물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수요가 수도권으로 새 아파트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수도권의 인구가 많이 갔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일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안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2012년에서 2018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죠? 이 기간이 박원순 시장님이 근무했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박원순 시장께서 재개발, 재건축,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참하게도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서울의 정비구역 393곳 이곳을 해제를 해서 약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 25만 가의 공급을 좌절시켰습니다. 이 25만 가구는요. 약 분당이 9만 8천 가구, 우리 일기 신도시 분당이 약 9만 8천 세대 정도가 되는데 요 분당 규모의 약 2.6배 정도를 공급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로 다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주거, 좀 살만한 주거를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는 2기 신도시라는 공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비록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사전청약이라는 형태로 사전청약이라는 부분을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고 또 현지에서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여기에 사전청약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대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인구의 분산 정책은 성공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울의 수요가 사라졌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려가신 분들이
오히려 돈만 모은다 한다면 더 모아서 서울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죠. 주거는 편하지만 출퇴근이 어렵고 교육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서울을 오고자 하는 갈망이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더 점점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8월에서 2021년 요것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 이전부터 시작했지만 요 부동산 규제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딸리니까 수요 희소성의 연측에서 가격이 막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각종 보유세라든가 취득세, 중과세라든가 이런 강력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가다 보니 수도권으로 수요가 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수요가 다 완전히 소멸됐느냐? 그건 아니고 수요만 억제한 정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경기 침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공급량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거죠. 그리고 결국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우리 한국 경기의 침체에 영향에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2년 새 정부 들어서면서 시장님도 새로 들으셨죠? 그러면서 모아타운 재개발과 신속통합계획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이런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만 해도 지금 약 67곳의 모아타운이 지정돼 있고 공공재개발 그리고 신속통합계획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은 아마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이 붐이 일어났을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은 뜨거운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 재개발을 통해서 10년, 15년 걸리는 그러한 공급을 어쩌면 6, 7년 이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모아타운의 재개발 정책이 관리계획을 짜가지고 나가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벌써 1년 6개월 만에 동의서 모아타운을 시작한다고 동의서를 받았던 일부 동네의 일부 지역들은 벌써 건축 심의까지 지난주에 마친 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빠른 기간이죠. 보통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한다면 구역 지정에서 건축 심의까지 가는데 최소한 7, 8년 걸리는데 요즘 11년 6개월만 해도 달성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모아타운 재개발로 그동안 부족했던 그러한 공급은 어느 정도 일부 기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속통합 계획을 통해서 이 건축 심의 부분을 통합 심의를 시킴으로써 또 공급이 빨리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10년에서 11년 이내로 공급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역세권 활성화 개발을 통해서 역세권도 과감하게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이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 공급은 이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당분간 많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 모아타운 재개발과 신속통합 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미래의 집을 들어가서 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여기서 살지는 않더라도 내가 서울에 있는 재개발을 사놓고라도 본인들이 싼 지역에서 임대나 또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함으로써 일단 수요는 어느 정도 잠재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계획, 역세권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계속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서울은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부밍이 일어나듯 아마 공급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수요는 서서히 줄어들고 서울에 대한 공급 문제를 해결시킴으로써 문제는 수도권으로 번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이 상승이 안 되는 쪽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건축
건축비 이상, 건축비 정도에 도달한 지역들은 가격 하락은 없겠고 유지될 걸로 보여지는데 건축비 이상으로 공급된 그러한 가격이 형성된 곳은 어느 정도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동안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수요는 많았지만 공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필요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 8월 이 하반기에는 서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른 2, 3년, 4, 5년 지난 시점에 가서 그때는 너무 비싸니까 다시 수도권으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전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당장은 서울이 2022년 1, 2월 기준 했을 때 2021년 최고가에 대비했을 때 약 30-40% 가격이 하락이 되었다가 최근 3-4월을 지나면서 가격이 지금 현재 어느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축비의 상승에 있다. 건축비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거에 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한다면 굉장히 좋게 짓는다 하더라도 평형당 보통 한 500에서 530 정도 들어갔다 한다면요. 지금은 평형당 900만 원도 지금 현재는 시공사가 꺼리는 그런 상황이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도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데 과거에는 평당 550에서 600 정도에 지었단다고 하면 지금은 평당 1,100만 원 이렇게 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2배 정도가 올랐다. 그래서 건축비가 한번 오르면 잘 내리지가 않겠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시장에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건축비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 많이 오르면 나는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울에 사두고 일단은 서울이 오를 땐 서울에 사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이 오를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서울에 주택에 팔지 말고 전세를 놓고 수도권 가서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투기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만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내가 그 회사를 경영하려고 그리고 그 회사를 내가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투기라고 하지만 결국은 부동산도 주식과 같은 그런 투자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부분,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이런 부분들은 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월세가 나온다든가 그리고 또 투자해놨다가 내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 사두는 거 아니면 자녀의 명의로 현금 증여를 해서 자녀의 명의로 사게 해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하고 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서울에 사둔다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사두고 주거는 좀 본인의 직장과 자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편한 대로 임대로 거주하시라. 그래서 서울에는 사두고 나머지 지역은 당분간은 사는 것보다는 임대로 들어가는 게 사는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주거와 투자를 좀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거는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 다 이만치 벌었으면 이만치의 상급지, 이만치의 어떤 적정 지역이라면 나는 여기에서 평생 살 거야.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관계 없겠죠. 그런 지역은 주거하고 투자는 좀 무시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자산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의 이 시기 지금 2023년 8월에서 또 내후년 사이에 의사선택만 잘하고 또 내 집 마련만 잘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장생활 20년, 30년 한 퇴직금 이상은 벌어들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정년퇴직했더니 내 집값은 안 오르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퇴직금 하나만 가지고 내 노후 대책하려니 힘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집 마련도 하시고 또 내 집 업그레이드 전략도 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한 투자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의 노후 대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유가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주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주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디에 살든 거기에 사시더라도 서울에 한 평짜리 땅 한 평짜리라도 재개발에라도 투자를 해두어라. 이 땅 한 평짜리 재개발 투자 잘 해놓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 재개발 지어지고 아파트 다 준공 나면 그때 주변이 아파트 만들어지고 주변 아파트 편의시설 만들어지면 적어도 4, 5년, 5, 6년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30년 근무해서 근무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보다는 더 번다. 이건 저는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은 그만큼 수요가 공급보다는 많기 때문에 지금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되는 부분들 반드시 아파트 만들어지면 그만큼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재건축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파트 사서 들어가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딱 한 평이라도 확실한 재개발 투자처를 찾아서 하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많이 버는 게 여러분한테 이익이고 지금 당장 재산세, 보유세 이런 부분들도 피해가는 것도 여러분의 투자해야 한 방법이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맨날 인터넷 보고 가격 조사하는 걸 공부라고 하는 분들 있죠. 이 공부 아니에요. 가격 조사를 공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조사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보면은 그릇된 투자, 안 오르는 투자 꼭 버려야 될 그런 이상한 동네 투자하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혼자 공부하고 혼자 재개발 투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 박스경제TV 항상 12시에서 1시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굉장히 실력 있는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상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땅 한 평 재개발 투자하는데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특히 여러분 당분간 수도권 지금 서울에 이 지금 현재 공급 정책이 계속 되는 동안 수요를 계속 서울로 끌어당기는 이 시기에는요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투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올라요. 그래서 서울이 오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오른다. 항상 수요는 서울에 있다. 이런 부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다. 상대적인 것이고 올랐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를. 그다음에 철근값, 인건비, 건축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철근값 톤당 50만 하는 부분 120만 원 올랐다가 현재 100만 원 정도 하고요. 특히 인건비 엄청나게 올랐고 인력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인력도 안 옵니다. 이제 한번 오른 건축비 이제 대폭 증가했는데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지금이 가장 싼 시기일 거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그거 무시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미래 잘 꾸몄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된 8월입니다. 8월에는 좀 새롭게 다시 서울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보자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고수들과 함께 여러분의 투자 진행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바로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하남의 미사강변, 네, 네, 거기 한강로 170 한신 2플러스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34평을 매매를 하고, 네, 네, 수도권에서 고양이나 군포 쪽으로 네. 좀, 가고 싶은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매도 시점과 네. 네네 그 고양시나 저 공포시 쪽에 네. 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나? 네. 고양과 군포는 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이 재건축을 바라보고 일기 신도시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 3기 신도시요? 3기 신도시 새롭게 생기는 곳으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역을 고양과 군포를 좀 선택을 하셨고, 네네. 네, 말씀 주신 아파트는 하남 미사강변의 한신 휴 플러스 34평형에 거주 중이신 거고, 이사를 네네네. 좀 가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어떻게 해야 네네.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될지 고민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동에서 북으로 남으로 막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미사 한강변에 있는 한신휴에서 군포는 지금 군포 3번 있는 쪽이죠. 네네. 예. 군포. 그 다음에 고양 일산 쪽이죠. 네네네네. 네. 왜 가려고 하세요? 왜? 아,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 이 집을 지금 매도를 해야 돼요. 예, 뭐 양도세 아니, 때문에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이제 무슨 가족 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 간의 일로. 예. 그래서 저는 예. 제가 고양시에 살았을 때 참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쪽에 또 이렇게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고양시를 갈까 네. 아니면 군포 쪽으로 또 갈까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네네네. 우리 인생 뭐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책 제목 쓴다면 인생 뭐 있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요. 네. 친구가 있는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예. 항상 이제 우리가 수많은 인연을 쌓다가 나이를 먹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후반에 들어서면 남는 분들이 이제 친구 가족밖에 없잖아요. 네네. 친구가 있는 게 좋고 군포에는 친구가 없으세요? 네네네네. 그러면 군포는 탈락. 네네네. 예, 탈락. 그러면 아까 미사의 매도 시기를 물어보셨죠? 네네네네. 만약에 가족 간의 문제로 가족 간의 어떤 상황상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매각을 네. 해야 되겠지만 매도 시기를 늦출 수는 있으시죠? 네네네네. 예, 늦추세요. 네네. 예, 늦출 언제쯤- 수 있을 만큼 늦추세요. 아, 늦출 수 있을 만큼요. 예, 그러면 보면은요. 내년 봄. 네네. 예, 고향에 만약에 네. 미사에서 고향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네. 미사를 일단 전세를 놓고 네. 고향이 전세가 좀 싼 데가 있거든요. 아, 여기 어디? 가서 고향 가서 전세로 사세요 일단. 네네. 예, 가격이 미사가 오릅니다. 네네. 예, 얼마나 오를 거냐면 먼저 이렇게 크게 지도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도를 놓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미사에 보면 그 고덕 쪽에 보면은 고덕 세종간 고속도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이 일단 강동까지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9호선 연장선이 남양주까지 올라갑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더 여기서 중요한 게 앞으로 2070년 앞으로 50년을 내다봤을 때 인구가 5천만 명이 네. 약 3,80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 인구들 여기 경기도 일대 여주 원주 뭐 이런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인구가 줄어들면 어느 쪽으로 모이겠죠. 네네. 만약에 지금은 여기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서울에서 서울 쪽에 붙어 살면서 밑으로 공장, 농장, 사무실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내려가서 출근하고 올라올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많은 고속도로이 강원도로 중부로 내륙으로 이렇게 좀 뻗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고향은 파주 하나 딱 있죠.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에요. 그죠? 예.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면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고향 쪽으로 모여들 것 같아요. 아니면 미사나 강명 뭐 아니면 수원 이런 쪽으로 모일 것 같아요.
저 미사나 광명 수원 쪽으로 몰리죠. 그렇죠. 한강 이남 쪽으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요. 네. 서울이 좀 커지는데 네. 여기 서울을 이게 지금 서울이 지금 이렇게 크다면은요. 서울이 이게 광명이나 안양, 과천, 성남, 미사 이런 쪽으로 서울이 좀 커질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밑에 남부와 연결되는 그러한 형태의 도시가 될 것 같고요. 네. 고양시 쪽으로는 위에 파주 뭐 이 정도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뒤에 앞줄 항상 서울이 앞줄이면 내 뒷줄이 많을수록 뒤에 네. 동네가 많을수록 이 앞줄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미사가 오를 걸로 보이고요. 네. 미사가 9호선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네네네. 그리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공기도 맑고 엄청 살기 좋지 않아요? 네, 사람 살기는 정말 너무 좋고 예, 계속 살고 싶은데 여건이 예. 조금 뭐 그렇게 조금 그렇게 됐어요. 이거 애통 그래서 터지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네, 그래서 오를 건 지금 매도를- 딱 뻔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네. 여기 고덕 테크노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 여기가 제가 왜 여기가 이 입주가 늦어지나 봤더니 철근값하고 공사비가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다 1년에서 네네. 1년 반 공사를 늦췄대요, 회사들이.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 늦어져 가지고 올해부터 여기 입주를 많이 한대요. 입주하면 예. 고덕 다 비싸죠. 암사, 그렇죠. 뭐 천호동 비싸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좀 싼 데가 미사거든요. 그렇죠. 학군도 요즘 많이 좋아진 거 알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 옆에도 살기에 네네. 아마 내가 이만한 동네 없어요. 지하철 9호선만 들어와 주면. 맞아요. 그래서 늦게 팔수록 좋다. 늦게 그리고 갈수록. 고향이나 군포 가서 살아야만 한다면 네. 더 오를 적 갖고 있는 게 좋잖아요. 네네. 전세 놓고 가서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게 좋겠다. 음, 예, 그래서 한번 가족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 좀 더 갖고 가시는 걸로 상의하시고요. 예.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뭐 9호선 여기 지금 강동 여기 있잖아요. 네네. 여기 개통할 때까지만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강동. 연장선이 이게 남양주 아마 제가 보기에는 8단지 앞쪽 이 종합운동장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남양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예. 한신 유프로스가 바로 이쪽에 있으니까 네네네. 좋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강 5시에 맑은 공기 산소 마시고 걸어 다니면 건강에도 최고예요.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 하고 집도 계세요? 한강 뷰가 쫙 보여요. 집도 한강 뷰가 쫙 보여서 집은 참 좋아요. 그래요. 네. 저도 살기가 너무 괜찮은 아쉬운데. 동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가 네. 앞으로 한 10년 후에 은퇴한다면 여기 살아라면 살 것 같아요. 저는요. 네네. 예, 살기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한번 가족분들과 다시 상의하신 후에 좋은 예, 의사 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운데 건강하세요. 네. 네, 지금은 아직 매도 시기가 아니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매도해야 한다면 개통 시기까지 좀 교통 호재는 기다렸다가 매도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21년도에 네. 최고가로 연끌을 해서 네, 그 30세 직장 다니는 딸 이름으로 네, 25평 관악드림을 전세 끼고 매수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역전세로 곧 12월에 다시 2억을 대출 받아서 계좌에 돌려줘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유를 하면 대출이자 부담이 또 늘고 지금 남편이 이제 장인의 퇴직을 해서 연금생활자이니까 차라리 손절을 하고 빚을 줄여서 네. 차라리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마음이 안정을 취하느냐 네. 아니면 계속 보유하느냐 이자 내면서 네. 이 두 개가 계속 고민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아파트가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 이거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죠. 맞습니다. 네, 2021년도에 좀 가장 고점에 매수를 해서 네, 지금 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걸 계속 네.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투자는 아니고 그냥 빚을 줄이고 네. 줄여서 제가 네. 조금 좀 차라리
차라리 손절을 하는 거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매도만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빚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이제 이자 부담이 덜 되잖아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그냥 편한 게 좋으냐. 아니면 계속 그래도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예, 좋으냐. 예, 네, 한번 전문가의 의견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관악 드림을 사시는 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2021년 네. 꼭지에서 사셨어요, 그죠? 네. 2019년부터는 이젠 재개발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서 투자 목적인 사람들은 재개발 쪽으로 하라고 했었죠, 그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412까지도 들었어요. 1년 예. 전에. 예. 예, 관악 예. 드림은 네. 그냥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네. 예. 30세 따님이 네. 지금 현재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걔는 대출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고 있어요. 아, 얘는 관심이 없는데 저희가 그냥 결혼하라고 집이 예. 있으면 좀 쉽게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예, 30대들 많이 연거를 해서 예. 제가 상실감을 느낄까봐 네. 이게 너무 상성기고 건물이긴 하다 싶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안 하면 알겠습니다. 예. 잘못하셨어요, 그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부모가 네. 부모가 투자를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이 잘못 고치면 명예만 죽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발 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네이버 가격 찍어보고 좀 다 투자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시기가 안 좋았어요. 저는 대표님이 시기가 여기 시청자님 네네. 이 21년 시기가 네. 1억 5천 투자해서 4, 5억 벌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근데 아파트만 편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고통받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는 거라든가 이게 실거주용 있잖아. 이런 거 아파트 갭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 2019년, 20년, 21년, 22년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1억 투자해서 1, 2년 사이에 2022년과 23년 사이에 4, 5억 번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서울에. 근데 이 시기에 3, 4억 떨어진 사람들은 이 4, 5억 번 사람이 비하면 7, 8억 날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 따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애에 대한 상실감을 좀 복귀하고자 샀다면 일단은 목적은 달성해서 상실감은 분명히 해소가 됐을 거예요. 다만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네. 지금 시세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네. 부모로서 부담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꼭 이런 분들이 이렇게 꼭지에 마지막 투자 잘못한 분들이 먼저 또 손을 털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면 따님이 지금 돈을 벌면 대출 이자를 딸하고 같이 좀 쉐어해가지고 같이 네, 내고요. 네. 지금 파는 시점 안 좋아요. 네. 올 하반기 서울에 지금 현재 아파트 청약 막 이제 난리 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막 보면은 이제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200대 1에서 막 2000대 1 이럴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의 가슴이 이거 왜 이렇게 가격 청약이 열풍이지 하면서 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안 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 있잖아요. 공사비,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땅값도 네.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이걸 팔면은 제가 네. 생각할 때 우리 시청자님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평생 따님한테 집, 아파트 안 사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더 제가 바닥은 지났어요. 네. 바닥 지났고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 두 번째 네. 청약 시장이 또 일어나면서 가격이 오를 거다. 그 다음에 네. 관악 드림은 네.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처음부터 아니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413 구역 아시죠? 412 구역, 네. 413 구역 네. 재건축, 재개발 네, 중이죠. 네, 그거 설명 많이 하셨어요. 예, 얘 입주 끝나면 여기 네. 중학교, 고등학교 있죠. 네. 양질의 이제 또 가정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학교 선호도 높일 거예요. 네. 413 구역 이제 곧 이주할 거죠. 네. 이주하면서 여기에 있는 그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제 노후 주거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요 동네는 앞으로 좋아져요. 다만 네. 관악 드림타운은 리모델링 대상도 아니고 네. 재건축 대상도 아니에요. 실거주용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중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 오르고 아파트 가격 오르는데 그 기간이 26년을 넘어가야 돼요. 네. 그 앞으로 2년 정도를 이자를 일단 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네. 그 여기 이주 수요가 학교 애들 이게 보내야 되니까 이 아파트로 들어가겠죠. 예. 이주비 받은 걸로. 네. 그럼 전세가 오를 거고요. 그다음 여기 그 은천 초등학교 서부선이요? 있는 데 있죠. 네, 네.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 국회마을 아시죠? 예. 예, 여기 지금 가격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여기 투자금 뭐 올 초만 해도 5천, 6천 투자하는 것들이 지금 막 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가 생각보다 사업이 빨리 가기 때문에 곧 여기도 이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혹시 그 경전철 여기 그 네, 네. 서부선역 여기 바로 앞쪽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요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고요. 네. 이게 여의도로 간단 말이에요. 서울대에서.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봉천 14구역 있죠. 봉천 14구역. 네. 여기도 곧 이주가 들어 사업시 인가가 났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여기 성당 바로 앞쪽 보면 위에 일도 아파트 있는데 아시죠? 네. 아 진짜 아세요? 일도 아파트? 여기 또 모아타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네. 이 일대가 전부 여기 국회마을에서부터 요 일대 관악 푸르조 사당자이 관악 현대 네. 3호 여기가 소위 아파트 주거 벨트가 돼요. 네. 이게 완성이 되면 가격이 오를 거예요. 일단 네. 좀 네. 속상하더라도 손절매 하지 마시고 좀 더 네. 보유 2년 정도 보유하시고 다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리모델링은 안 되죠? 안 네, 돼요. 리모델링은 그냥 시간도 왜 아직 안 안 됐고 좀 멀었어요 시간적으로. 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리모델링은 되죠? 예예. 그리고 리모델링 돈 안 알겠습니다. 되니까 묻지도 마세요. 리모델링 아셨죠? 네. 예, 집 깨끗하게 올수리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상태 좋으니까 보유하시기 네. 바랍니다. 아, 2년 정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바닥은 지났으니 지금 매도하는 건 조금 아깝다 조언 드리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광교에 그 자이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갈아타기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네,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거기 전세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네, 말씀 네, 네. 주신 광교의 자이더 클래스 아파트를 좀 서울로 갈아타기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교 지금 현재 광교가 그동안 가격 많이 올랐죠. 네, 올랐습니다. 예. 네. 수원은 인구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로 인해서 인구가 유지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가격 상승 많이 됐고요. 하락도 최근 최고가 대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래 수요는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하나 좀 사놓으려고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서울에 오신다고 한다면 저는 즉시 오늘 전화 끝나고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도는 즉시 하셔야 되는데 매매가 빨리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팔고 나면 얼마가 내가 지금 현재 서울에 살 수 있는 돈이 가용 금액이 얼마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용 금액에 맞는 곳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걸 결정을 해놓고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조건 막연히 서울에 가겠다 이 개념보다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매각하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광교 요 아파트를 판다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매입한다면은 거주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나요? 거주를 해도 되고 예. 또 투자를 해놔도 되고요. 지금 전세 살고 있으니까 아, 예. 전세 살고 있는 데는 부담이 없거든요. 예. 네. 지금은 뭐 빌라왕이니 뭐 전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전세에다가 무슨 뭐 보증보험이니 막 각종 비용 때려 넣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전세 가격도 통제를 하잖아요. 우리는 통제를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주택 공시가격, 공주가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아야 보증보험 끊어준다. 막 이런 거 막 만들어놔 가지고 전세값이 지금 많이 하락 중에 있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내가 전세 살 걸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셔서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전세 가격 오를 때 전세 놓고 가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세하고 매도한 금액 다 합치면 자금이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한 6억 정도요. 6억 정도요? 네네. 우리 선생님의 직장 위치는 어디세요? 직장은 시청역 부근요. 시청역 주분이고요. 네. 부인께서는요? 부인은 그냥 가정주부고요. 가사고요. 자녀분은요? 자녀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내년 후년이면은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사시는 데는 어느 동네에 살고 계세요? 지금 양천이에요. 목동 쪽에. 양천구 목동 쪽이요? 예. 그러면 일단은 고2면은 앞으로 2년은 더 사셔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1년 반은. 네네네. 그냥 사시고 그러면 아이들 이게 민감해가지고 전학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좀 힘드시더라도 시청까지 출퇴근하시고요. 네. 어차피 광교를 투자 목적으로 돼 있다라 한다면 광교가 만약 1억 오른다면 서울은 1억보다 더 오를까요? 내릴까요? 더 오르겠죠. 그러면 즉시 갈아타는 게 맞죠? 네. 그럼 선생님 제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사당 대림 아파트하고 예. 신길 우성 2차 재건축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건선이 나은지. 네. 바로 보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당장 입주도 생각하셔야 되고 빨리 가야 되니까 네. 사당 대림은 재건축이 좀 늦지요. 네네네. 예, 신길 우성 2차 빠르지요. 네네. 사당 대림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실 6억 가지고 사당 대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네. 돈이 과부족이에요. 네네. 그리고 재건축 좀 많이 남아 있고 가격 많이 올라 있는 데다가 더 오르긴 하겠지만 내 네. 이자의 부담이 많은 건 옳지 않아요. 스트레스 네. 많이 받거든요. 네네. 예, 저는 무조건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본다면 네. 우성 2차로 보내서 2차 하십시오. 우창 아파트 네. 아세요? 우창 아파트? 네, 우창 알아요. 네. 우창이 좀 더 싸거든요. 네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신길 우성 2차하고 신길 우창이 통합 재건축이거든요. 네네. 여기서 가깝고 보람의 네. 학군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거든요.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다가 방점을 꽁 찍어 드릴게요. 여기 하세요. 우리 선생님 자금도 맞고요. 네네. 대출도 한 3억 정도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대출 이자 한 4년 내는 걸 합쳐가지고 이자 다 낸 걸 계산해도 네. 얘 가격 오르는 게 이자보다는 수배가 더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 바로 하시기 바래요. 네네. 우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가장으로서 너희 더위에 고생 많으신데 네네.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박수 갈채 보냅니다. 말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광교에서 서울로 갈아타기 시점 지금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한 지역 아파트 일러드렸으니까 가족분들과 함께 또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는 언제나 열어둘 테니까요. 아직 고민 있다 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운 8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